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 어쩌면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 공포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 활동에도 두려움이 있고 지나친 공포의 일상까지 지장을 받게 되는 사회 공포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49 건강클리닉 동래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 공포증, 이제 사회 불안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주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조금씩은 의식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정도가 지나쳐서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긴장과 더불어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생기는 불안을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여러 번 겪게 되면 남 앞에 나서는 상황을 계속 회피하고 이 같은 처지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미리 걱정하고 초조해지는 예기 불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정도가 되면 사회 불안 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이제 성격상의 문제라고 그냥 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떨림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요. 그 떨림 때문에 사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된다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일상생활에 늘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으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아에서도 성인과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여성에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이 더 병원을 찾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역학조사에서 0.5%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한 해 동안 치료받은 환자 수는 18,000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20,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무대에서 연주할 때 무대 공포로 어려움이 있어 병원을 찾으시는 분인데요.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는 일이 주된 일인데 한번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경험한 후로 강의를 하기가 두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한 학생은 시험을 볼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도통 답을 떠올릴 수가 없어 애써 공부하고도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잦아져서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다른 예는 누군가가 쳐다보는 개방된 장소에서 쓰고 말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얼굴이 붉어진다고 해서 정면 공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상사나 혹은 아주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는 그런 현상이 빈번해서 네. 오해를 받을까 봐 자리를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흔하게는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서 낙방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이 또 계십니다. 2986 애청자께서 떨려도 계속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 보내주시면서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과는 좀 증상이 다른 건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아마 그 문자 주신 분이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그러니까 까먹거나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 예기불안,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9248 애청자께서도요. 오늘 직장에서 회의할 때 발표를 하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 번 이런 경우를 하면 굉장히 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본인 의견을 말할 때 누구나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잘 하던 사람이 한 번 그런 경험한 이후로 발표를 꺼리게 되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좀 잘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늘 만나는 우리 직원들인데 또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네, 들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TVN 긴급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3439 애청자의 제보인데요. 광안대교 상황입니다. 용당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남천 나들목 합류 지점 트레일러 관련해서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안대교 용당에서 해운대 방향입니다. 남천 나들목 합류 지점 트레일러 관련 3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지금 또 자세하게 알려오셨는데요. 광안대로 해운대 방향 49호 광장에서 진입해서 첫 번째 모퉁이 지점입니다. 1, 2차로에서 지금 트레일러 사고가 나서 지금 뒤로 정체되고 있다고요. 네, 제보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광안대교 해운대 방향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여러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인격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과거에 자신이 남들 앞에서 몹시 불안하여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러한 경험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데 대한 공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과거 어릴 때 남들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려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남들 앞에 나서면 을의 가슴이 뛰고 어질어질하며 앞에 나서는 일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설명은 아니고요. 어떤 타고난 소인, 즉 생소한 것에 위축되는 성향을 가지는 아이가 이로 인해 억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부과되어 사회 불안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을 겪는 당사자는 이와 같은 불안이나 공포 등의 감정이 비합리적이다, 즉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까지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불안해하며 긴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상 사회적 노출이나 남 앞에서 말을 하거나 보여주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에 적지 않게 지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래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는 그 일본에서 유래됐다는 히키코모리, 이것도 같은 증상인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맞아요. 부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고립되어 심하면 수년간 집에서만 지내기도 합니다. 대개는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강박 성향이 있고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게임이나 혹은 SNS에 몰입하여 댓글을 다는데 열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족들의 설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 네. 절반 이상에서 이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떨림을 경험한 경우 앞으로 그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네. 떨림을 경험한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자제해야 할까요? O와 X 중에 골라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TVN 긴급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광안대로 용당에서 해운대 방향입니다. 남천 나들목 합류 지점 트레일러 관련해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 공포증 증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것,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건가요? 네, 그 비슷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대상이나 행동, 상황에 처했을 때 비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긴다는 점에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대상에 따라 공포, 즉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상을 따서 부르는데요. 거미나 곤충, 개, 고양이 같은 동물 공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 질환공포, 죽음공포,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협소공포 등이 있고 비행기 타기, 치과 방문, 피나 상처를 목격하는 것,
주사 맞는 것 등에 대한 공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체로 아동기나 성인 초기에 시작이 되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혹시 이런 공포증이 가정 환경이나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공포증이 없던 아이가 부모가 매우 놀라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모델링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불안이 심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전함으로써 결국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포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부에서 특징적인 내적 대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창피를 주고 비판하고 놀리고 모욕을 주고 당황하게 만든 부모나 돌보는 사람 혹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늘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공포나 불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요. 누구든 조금씩은 성향에 따라 기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정한 불안이나 공포 등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직업 유지 등의 중요한 영역에서 큰 지장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기를 탔다 난기류를 만난 이후로 종종 공포스럽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흔한데요. 비행기를 5번 탔는데 한 번만 불안을 느꼈다고 해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해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화도 한때 개봉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사회 공포증의 치료법이 과연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약물 치료인데요. 네. 일시적인 불안이나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안정제나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켜주는 베타 차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고요. 네. 발표나 면접을 보기 전에 불안해지는 것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노출 치료인데요. 네. 증상을 가진 환자 스스로가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경험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리는 것에 불안, 공포가 있는 분 같은 경우 사람 수가 적은 모임에 서서히 나가보면서 그 참여 대상을 조금씩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늘려보는 등의 연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서서히 잘 적응하게 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각자의 내적 심리 상태, 가족과의 관계에서 초래된 대인관계의 패턴 등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상담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들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 중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모든 상황 혹은 진료실에 와서 본인 얘기를 털어놓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시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혼자서 증상을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물 치료도 있고요.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힘겹게 지금 이겨내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강의 함께해 주셨는데요.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OX 문제였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떨림을 경험한 경우 앞으로 그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자제를 할 경우에는 점차 그 불안이 더 높아지면서 더 말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권해드립니다. 네, 많이 노출이 돼서 좀 무뎌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요. 그게 점진적 것처럼. 노출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노출하는 방법은요. 네, 많은 분들이 사회 공포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병을 키우게 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에 대해서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